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 특집으로 원전 관련주, 결국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이주의 파문이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체코 원전의 어떤 수주 이후에 시장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댔는데, 결국은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갈등이 비밀 계약이 이번에 밝혀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이런 매체에 의하면 이제 50년의 노예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파문이 우리나라 원전 이제 이거 파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명암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 시장의 원전이 지금 현재 레드오션 구간이냐 아니면 블루오션 구간이냐, 이렇게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저는 원전은 블루오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시대의 어떤 전력센터,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필요한 이런 시장 흐름에 반드시 데이터 센터에 따라가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기인데, 그 전기를 가장 지금 활용을 많이 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원전이고 또 소형 원전이죠.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이것은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하고 불공정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거래는 지금 이제 요약하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50년간 원전 한기를 수출하는데, 원전 한기를 수출하면 원전 한기를 수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천억 정도의 일감을 지금 웨스팅한테 줘야 되고, 이건 부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400억의 기술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2,400억의 기술료는 원전 한기가 지금 이제 이번에 체코 원전이 13조라고 하면 이 13조에 2,40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8%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받아가는 데에서 1.8%라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LNG선 같은 거를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게 되면 이게 원천 기술료로 약 5% 정도 줘야 되는 거에 비하면 약한데, 이제 언론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많이 했냐면, 자, 1기 한기 건설하는데 9천억 주고, 9천억의 일감을 주고, 2,400억의 기술료를 주고, 5,600억의 신용장을 발급한다. 이건 어떻게 됐든 신용장은 발급이 되는 거고요. 이 9천억 규모의 일감을 주던 이 일감이라는 게 부품이거든요. 이 부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부품을 다른 데서
지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가 우호적인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일정 부분 마진을 좀 취하겠다. 그러니까 코미션을 여기서 뜯어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5,600억의 신용장 발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를 하면 신용장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그 노예 계약이고 웨스팅하우스가 엄청나게 뜯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50년이라는 걸 이게 이런 것들 동안 그 사용한다는 게 이게 불평등이죠. 50년 동안. 이게 그건데 사실은 이건 그렇게 보면 그렇게 13조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 정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이 13조의 수주 안에서도 9천억 규모의 일감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 기자재 그러니까 계측 제어 장비나 냉각 재펌프 이런 것들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사용을 하든 뭘 하든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다. 다만 이제 기술료를 한 기당 2,400억인데 13조에 기여하면 이게 총 사업비의 1.85%란 말이에요. 이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런 그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불평등 조약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SMR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검증해야만 된다. 기술 검증이 통과된 것만 SMR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럽, 북미, 일본 이쪽엔 웨스팅하우스가 선순위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순위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가져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한국은 여기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선순위라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지금 이제 세계 원전의 단가를 보면 그 이제 킬로와트당 지금 이제 한국의 원전은 지금 이제 3,571달러입니다. 미국은 5,833달러이고요. 프랑스는 7,931달러예요. 여기에 뭐 지금 이제 그 러시아나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중국은 배제했는데 사실은 세계에 지금 이제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이렇게 5개 나라예요. 이렇게 5개 나라인데 사실 프랑스하고 한국은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고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인데 이것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경쟁력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할 때 지금 이게 계약이 지금 글로벌 핵심을 놓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글로벌 시장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큰 그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수요가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이건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수요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글로벌 발주처와 기술사들에서부터 로브콜을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원전 건설 단가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원전의 밸류 체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의 밸류 체인은 핵연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기기를 제조하고 시공, 운영, 해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해체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설비에 관계되는 이거이다. 수주와 설비에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요 해체 부분은 지금 아울러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건 별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설계 부분에 웨스팅하우스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프랑스의 가격을 비교해도 미국이 우위잖아요. 우위잖아요. 그렇죠? 우위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제작 이 기기 제조는 이제 히다치부터 두산, 현대중공업, 효성 뭐 이런 쪽 시장 흐름이고 시공은 현대건설부터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국내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여기 운영은 이제 한수원, 이제 한국전력 기술과 한국 한전 이쪽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은 여기서 설계를 받은 것은 누구에게 줘야 되잖아요. 기기를 만들고 시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이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한국이 이쪽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유럽 내에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추진도를 보면 이거 KB증권에서 8월 20일 오늘 발표된 어떤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핀란드 현대건설이죠. 폴란드는 현대건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가리아도 현대건설이죠. 슬로베니아도 현대건설이죠. 여기 보면 영국도 현대건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시공은 거의 현대건설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미 발주됐던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면 여기 이제 중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 여기 이 흐름에서 보면 이 시공사 원자로를 제작하는 사는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이 흐름은 나는 당분간 이쪽 시장 흐름들은 이렇게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한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원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의 상승이 꿈을 먹고 가는 거고 실적을 동반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꿈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포워드 EPS나 이런 것들을 몇 년을 땡겨서 적용하느냐 이렇게 볼 때 대체적으로 원전은 지금 이제 뭐 다른 제조업체들은 2, 3년에 아니면 1, 2년에 지금 이제 선행 PER이나 PBR을 땡겨오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뭐 단위로 길게 있어 2030년의 밸류를 지금 가져와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이요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저점에서 지금 따따블 이상의 어떤 시세를 내놓고 지금 이걸 맞는 이런 구도에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한 달, 두 달 옆으로 행보 수렴하다가 툭 떨어지니까 우르륵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이런 매물이 나올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뉴스 플로어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거를 일단 두들기고 보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과 두 번째 날에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그냥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그림은 어차피 원전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 주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미국에도 어마무시한 원전이 재가동이나 설비가 돼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면 한국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 흐름에서 밸류가 뭐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지금 BHI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저점에서 거의 10% 이상 돌렸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게 저점에서 돌아갈 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느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악성 매물들이 쭉쭉 나왔다가 그 악성 매물을 먹고 올라오면 그 중간에 단타를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매도하고 이랬는데 속도가 붙으면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BHI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주는 그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수급이 따라주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뭔가 올라가는데 이게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긴가민가한 이런 시점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큰 그림상에서는 어차피 이 파장이 뭐 2주 가고 3주 가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파장은 어차피 우리가 원전의 단가가 크지 않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흐름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 기술료 우리가 그 기술료를 보면 그렇게 높은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소 조항이 SMR을 수출하는데 나한테 전부 다 가져와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아주 주요 지역은 뭐 선순위가 웨스팅하우스라 그래.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으면 웨스팅하우스가 발주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중국 기업에 주겠습니까? 일본에 주겠습니까? 이건 그냥 프랑스에 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한국에 받는 거예요. 미국은 시공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너무 왜곡해 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시장은 이렇게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이 아물려면 시장의 파이가 이만한 것이 이제 다음에도 어디에서 뭐 슬로바키아나 뭐 아니면 다른 미국 어느 쪽에서 이렇게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무마할 때까지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위로 쭉쭉 빵빵으로 가기는 어렵다. 다만 저는 이번 주에 가바닥 치고 돌아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BHI고요. 이 BHI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주봉입니다. BHI가 10,000원대에서 그 47,000원대까지 6월달에 오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3주 받았다가 3주 오르고 한 주 했다가 2주 오르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지금 BH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게 급락 파동이냐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얘기는 BHI는 사실은
원전의 이런 흐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 이런 쪽도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거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올라가면 위에서의 매도 압력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이렇게 양봉 두 개 나다가 음봉이 났는데 이게 급락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오늘 빠졌던 거 이만큼씩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37,000원에서부터 얘는 32,000원까지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가격 조율을 하고 이렇게 보면 위에서 올라오는 이 중심선하고 맞아떨어지는 자리에서 돌아설 거다. 그렇게 보면 최소한 이쪽에 있는 이 양봉을 기준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 여기가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적으로 매수가 됐다면 부담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두들겨 놓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가격대가 15,000원대예요. 15,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서 7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제 가격 조율을 이렇게 맞다가 진짜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쿵 떨어져. 어제 오늘 깊게 떨어졌다. 결국은 지금 이제 그 7만원 여기 앞에 7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바로 떨어졌으니까 5만 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가격대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흐름상으로 5만 1,000원에서 4만 4,000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에 주봉상으로는 이래도 일봉상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같은 갭으로 그러니까 갭으로 5만 4,500원에 갭으로 하락을 떨어졌다가 5만 1,000원 찍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서 5만 7,4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발학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거죠.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그 완바닥이기 때문에 시장은 위로 올라가서 또 한 번 맞더라도 이걸 다시 테스트해서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5만 1,000원에서 4만 4,000원 이 자리는 여전히 좋은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게 6만 3,000원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을 확인하는 이 그 주봉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월말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1차적으로는 7만원, 2차적으로는 10만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자리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이 두 개의 종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전의 이 노예 그 계약 불공정 계약 이것은 분명히 독소 조항이 지역이나 아니면 SMR에 대한 점검 이런 쪽은 독소 조약이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일감을 몰아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로얄티를 주는 기술료를 주는 것은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오히려 가격의 부담을 느꼈을 때 가격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자리 저점 매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주말과 수요일날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매일 동일한 시간에 그 짧은 시황을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